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늙으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자식 집, 요양원, 혼자 작은 방.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 드리고 싶은 채널, 지혜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남는다면 영상 끝까지 들으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노후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요, 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람이 사냐, 말이 되냐로 시작했어. 정말로 월 60만 원으로 요양원도 간병인도 심지어 자식 집에도 의지하지 않고 76세의 자기 방식의 새로운 노후를 만들어 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김순자 여사입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죠. 시골에서 태어나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작 자기 이름으로 된 시간은 거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늙으면 아들이 데려가겠지, 딸이 챙기겠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따로 계획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집을 팔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몸이 아프면 누가 옆을 지켜줄지 깊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각자 삶이 있고 손주들 돌보느라 예전처럼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어르신들을 향해 이제는 요양원이 편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세상. 한 달에 수백만 원 드는 간병 시스템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간병인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병인 한 분만 모셔도 월 300, 400, 450만 원은 금방 넘어가죠.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아둔 돈을 깎아먹으며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내게 행복한 걸까? 그래서일까요? 요즘 방송을 틀면 기사만 봐도 이런 말이 쏟아집니다. 노후에는 결국 요양원 간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말고 미리 시설 알아봐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지 않으셨나요? 나는 그래도 내 방, 내 부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살고 싶은데. 조용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았나요? 김순자 여사도 그랬습니다. 퇴직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집, 딸 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겨들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몸이 조금씩 불편해질수록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손님이구나. 저녁에 밥상을 차릴 때마다 내가 같이 먹어도 되나? 이 반찬값은 또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하게 되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내가 사온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네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밤에 화장실 한 번 가려 해도 문 여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민망해서 물을 덜 마시게 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TV 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손주들 공부하는 방 근처에는 숨도 죽이며 지나가야 하는 입고 있는 옷 하나, 사용하는 컵 하나까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삶.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만 멍하니 보고 있어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조금은 아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순자 여사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어머니도 요양원 알아보시면 어때요? 요즘 시설 잘 되어 있고 엄청 편하다던데요.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사위의 말이 악의는 없었습니다. 요즘 세대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는 어머니 자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 생활 바깥에 계셔야 합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지? 평생 가족 위해 살았는데 왜 내 노후는 남이 정해준 길뿐일까? 정말 자식집 아니면 요양원, 이 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는 걸까? 자식집, 간병인, 요양원. 선택지는 세 가지뿐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그날 이후 전혀 다른 네 번째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 집은 남이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고르고 함께 만드는 곳이면 안 될까? 사실 이런 길을 이미 먼저 걷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덴마크,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코하우징, 시니어 공동체라는 방식이 꽤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의 하루를 챙기고 밥을 같이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는 사람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가족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네 번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월 60만 원으로도 사람이 충분히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계신 분, 특히 더 잘 오셨습니다. 그 에이 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자식 집에서 조금씩 손님이 되어가는 순간들을 함께 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간병인과 요양원 시스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순자 여사가 어떻게 또래 여성 5명과 힘을 모아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월 60만 원으로도 밥 걱정, 병원 걱정, 외로움 걱정을 크게 줄이며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먼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대안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분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자식 집에서 지내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불던 밤, 딸은 늦게까지 출근을 못 들어왔고, 사위는 재택근무로 하루 종일 집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죠.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 조용했습니다. 그날따라 순자 여사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워서 잠깐 누웠다가 물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가면 소리 날 텐데 사위 회의하는데 방해되겠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갈증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물 한 잔도 눈치 보고 마셔야 하지? 순자 여사의 마음은 그날따라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있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엄마 편하지. 웃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렇듯 가장 약한 곳에서 먼저 미세하게 금이 갑니다. 그 작은 균열은 어느 순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순자 여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60, 70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소속감의 붕괴라고 합니다. 자식은 잘해주려고 하지만 부모 마음은 늘 눈치를 보고 줄어들고 작아지는 마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부모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감정이 멀어질 위험이 있다. 순자 여사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집에 혼자 남은 틈에 살림살이가 가득 찬 딸의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전제품, 양념통, 정리된 수납장들. 딸이 고생하며 만든 삶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스쳤습니다. 이건 저 아이의 삶이고 나는 그저 한 귀퉁이에 얹혀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묵는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깊어지자 자연스레 다음 선택지를 떠올리게 되었죠. 요양원을 알아볼까? 많은 어르신이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요양원의 장점도 분명했습니다. 식사 제공, 간호 서비스, 안전한 생활 관리.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명확했습니다. 기본 병실만 들어가도 월 비용이 100만 원 이상. 간병인까지 붙으면 한 달 300, 450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쓰면서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6시에 기상, 7시 식사, 9시 프로그램.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하는 삶.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소중해지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권리이자 존엄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이 선택권이 흔들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챙길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입소 초기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긴 안전한 감옥 같다. 순자 여사도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삶 속에서 넘버로 불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 집은 불편하고, 요양원은 자유가 없고,
간병인은 비용이 버겁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선택지는 이 세 가지뿐일까? 답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 춘자 여사는 주변에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씨앗은 나중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데요. 그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한 특강이 춘자 여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길, 혼자 살지 않기 위한 작은 공동체 만들기. 그냥 심심해서 들어간 강의였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강의는 순자 여사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위험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도 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당을 올리고 수명을 줄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은 춘자 여사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혼자인 사람 둘이 만나는 순간 삶은 바로 달라집니다. 춘자 여사는 그날 이후로 인생을 완전히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바로 그 새로운 삶의 첫 장입니다. 그날 복지관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춘자 여사는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문제라면 그럼 나도 누군가와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같이 사는 방식은 딸과 아들, 남편과 부모, 오직 가족뿐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끼리만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당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가족보다 매일 더 자주 얼굴 보는 사람들이 진짜 삶을 지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서 같이 산다. 남이지만 남이 아닌 사람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때쯤 춘자 여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볼까?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나처럼 가진 거 없는 노인도 할 수 있는 걸까? 의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아주 작은 인연 하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며칠 후 순자 여사는 동네 도서관 열람실에서 어떤 여성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됩니다. 복지관 강의에서 앞자리에서 열심히 메모하던 여성.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의 들으셨죠? 그 여성은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어르신도 들으셨죠? 그 이야기 참 새롭지 않았어요? 그 짧은 인사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작은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요양원보다는 나답게 살고 싶은 바람, 그리고 어떻게든 스스로 노후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을 불렀고 두 명이 또 한 명씩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5명, 모두 7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 모두 혼자였지만 모두 외롭지 않은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동네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병원 검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이 나오며 5명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물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터에서 한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방이 여러 짓고 거실이 꽤 넓고 무엇보다 집세가 허락할 만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같이 살면 딱 맞겠는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모두의 가슴이 콩 하고 뛰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크게 뛰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5명은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중년 여성으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대신 오래오래 안전하게만 계셔주세요. 그 말에 모두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돌아오는 길에서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나에게도 또 한 번의 시작이 있을 수 있구나. 그녀는 그 길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 하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코하우징, 함께 사는 노년. 이제 막 시작한 5명의 공동체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마치 비어있는 새 공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알았습니다. 이 공책의 첫 장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첫 장일지 모른다. 5명의 여성은 다음 날 다시 한번 만나 생활비, 식사, 집안일 분담 등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구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는 공동체. 그 원칙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5명의 여성은 작은 원탁 앞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거창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아주 단순한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첫 번째로 정한 것은 생활비 공동화였습니다.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지출을 나누면 놀랄 정도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시니어 코하우징에서는 공동식재료 구매와 공과금 분담만으로 개인당 월 30-40%의 비용이 절감됐고, 덴마크에서는 공동식사만으로도 식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순자 여사와 4명의 동년배 친구들도 이 원칙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면 비용은 거의 반이 될 거야. 그래서 이들은 식비는 공동 구매, 생필품은 공동 비축, 전기, 수도, 가스는 모두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월 6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 한 문장이 그들의 가장 작은 목표이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원칙은 주 3회 공동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비용 절약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진짜 가족처럼 이어지는 핵심 장치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날은 누구든 무조건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반찬은 돌아가며 준비했고, 누군가가 몸이 좋지 않으면 다른 멤버가 음식을 대신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는 겨우 밥 말아 먹고 끝냈는데 누군가랑 먹으니까 2배는 맛있고 3배는 더 잘 먹혀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침 안부 확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오늘은 어때요? 잠은 잘 잤어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이것이 주는 안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은 70대 후반의 한 멤버가 아침 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있다 깜빡 잠이 든 것이었죠. 순자 여사는 걱정돼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멤버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혼자 살았다면 오늘 나는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일 줄 몰랐어. 그 순간 5명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명줄이 될 수 있겠구나. 네 번째 원칙은 병원 동행이었습니다. 노년에는 병원 가는 길이 너무 외롭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것조차 혼자이면 더 무섭고 낯설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병원 스케줄을 공유했고, 검사 받으러 가요, 진료 있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 한 명이 무조건 동행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누가 팔짱만 껴줘도 병원 가는 게 이렇게 수월한지 처음 알았어요. 이 원칙 하나로 5명의 건강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명이 함께 만든 마지막 원칙은 이 공동체가 평생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잘 만들고, 누군가는 재봉틀을 능숙하게 다루고, 누군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렸고, 누군가는 손재주가 좋아 수공예에 능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이 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 거야.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비용을 아끼고 집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로의 일상을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렇게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더 깊이 잠을 자기 시작했고, 혈압과 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순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 삶이 좋아졌다고 느낀 건 내 평생 처음이에요. 이 5명의 공동체는 단순한 함께 살기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구해주는 따뜻한 구조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놀랍게도 소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5명의 여성 공동체는 주 3회 함께 식사하고 아침마다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병원에 팔짱 끼고 동행하며 그저 함께 존재하는 힘만으로도 삶이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이들의 일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5명 중 막내였던 68세의 멤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뭐 하나 해볼까? 우리가 가진 재능이면 그냥 재미로만 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처음엔 모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돈을 벌어, 나이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만 살아도 감사하지 뭐. 그런데 막내 멤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뭔가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일할 때 살아있어요. 그 순간 춘자 여사의 가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가 살짝 흔들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평생 시어머니 음식 해드리고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반찬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능력이 일로 인정받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날 5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춘자 여사 이야기 잘함, 아이 돌봄 경험 많음, 정숙 여사 김치장류 등 전통 음식 능수, 영자 여사 재봉틀, 바느질 특기기, 미선 여사 스마트폰 영상 편집, 조금 할 줄 알, 현주 여사 손재주, 수공예 능력. 우리 이거면 진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뭔가 설레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말 예상 밖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5명의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춘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봉사라도 해보실래요? 요즘은 어르신께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프로그램이 인기라서요. 춘자 여사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망설이면서도 마음 깊이선 어떤 뜨거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그녀는 동화책 대신 자신이 직접 겪은 옛날 시골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게 들은 전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춤추기듯 그녀의 말을 듣고 손을 번쩍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그때 진짜 호랑이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용감해요? 1시간이 지나자 춘자 여사의 얼굴은 마치 40년 전 젊은 엄마처럼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옛날 이야기 교실은 작은 지역 프로그램에서 춘자 여사의 안정적인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월 2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춘자 여사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득원은 의외의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막내 멤버 미선 여사였습니다. 미선 여사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촬영과 편집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해 먹는 모습, 수공예 하는 모습,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을 그냥 영상으로 남겨볼까요? 처음엔 다들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우리가 유튜브를 해. 우린 늙어서 안 돼. 하지만 미선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어르신들 영상이 더 인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삶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궁금해해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조금씩 영상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로 올라오는 소박한 반찬들. 모두가 바느질하며 담소 나누는 오후. 작은 뜨개질 공방 같은 거실 풍경. 그리고 가끔은 우리 나이에도 인생은 재밌다는 따뜻한 일상의 순간들. 놀라운 일은 2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구독자 3,000명. 한 달 수익 10에서 15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5명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원은 가장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영자 여사와 현주 여사가 만든 수공예 작품, 손바느질 파우치, 손뜨개 수세미, 작은 손가방. 이것들이 지역 플리마켓에서 생각보다 훨씬 잘 팔려버린 것입니다. 플리마켓에서 처음 얻은 수익은 팀 전체 수익으로 30만 원 정도.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5명은 그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순자 여사의 한마디에 다른 멤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소득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득 덕분에 5명의 공동체는 드디어 목표로 했던 월 60만 원 행복 모델을 온전히 완성하게 됩니다. 5명의 공동체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생기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삶은 의존에서 자립으로 아주 견고하게 방향을 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동체는 그토록 꿈꾸던 월 60만 원 행복 모델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점 공동생활이 만든 비용 절감 구조. 5명이 함께 살며 공동 지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순간 개인 지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우선 식비. 혼자 살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삼다라고 불리는 패턴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많이 사놓고, 많이 남기고, 많이 버리는 구조. 하지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식재료를 일주일 단위로 계획 구매하니 버리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비는 월 20만 원, 8만 10만 원으로 줄었고 생필품 공동 구매로 월 34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도 한 집에서 5명이 나누니 개인 부담은 거의 6, 8만 원 수준. 순자 여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해도 벌써 30만 원 가까이 줄어드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점 스스로 만드는 월 20만 원의 안정수입. 여기에는 순자 여사의 옛날 이야기 교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소박한 이야기들로 월 15만 2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내가 만든 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벌어다 준 돈, 자식이 주는 용돈만 쓰다가 내 힘으로 번 돈을 내 손으로 쓰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순자 여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점 유튜브 부수입 10에서 15만 원. 미선 여사가 이끄는 유튜브 채널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나지막하게 오가는 대화, 어떤 날은 김치 담그는 모습, 어떤 날은 함께 운동하는 장면. 하지만 그 일상이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이런 공동체 저도 꿈꿔요. 어르신들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 따뜻한 반응에 멤버들은 말없이 더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익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미 가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얻는 월 10에서 15만 원은 고스란히 공동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4점 수공예 팀 수익 월 30에서 50만 원 개인 분배. 플리마켓에서의 소소한 성공 이후 영자 여사와 현주 여사는 수공예 작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용 수세미, 실내화, 파우치, 머플러, 손가방. 작품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던 팀 수익이 조금씩 40만, 50만 원으로 늘어났고 공평하게 5명이 나누니 개인당 61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시간과 정성이 잔잔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이게 팔릴까 했는데 사람들이 예쁘다고 사가더라고요. 이 나이에 누가 우리 손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았겠어요? 그 말은 기쁨, 위안, 그리고 자존감이 따뜻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5점 결국 개인 부담은 월 3,040만 원. 소득이 늘고 지출이 줄어들자 놀라운 결론이 탄생했습니다. 실제 개인 부담은 월 3,040만 원이면 충분했다. 이 금액에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주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계산표를 보며 손을 떨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줄 몰랐어요. 그녀는 한숨이 아니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돈 없으면 노후는 끝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월 6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3,040만 원으로도 충분한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6점 건강이 좋아지고 병원비가 줄어들다. 더 놀라운 건 공동체 생활이 단지 돈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첫 해가 지나고 멤버 5명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 수치가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우울감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도대체 뭐 하셨어요? 건강 수치가 전부 좋아졌는데요. 춘자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그냥 같이 살았어요. 외로움이 줄어들면 사람은 정말로 건강해진다. 그 사실을 이 공동체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7점. 이제 남은 건 안정적 안전망 구축뿐. 생활비, 소득, 건강, 모든 것이 안정되자 5명은 마지막으로 안전망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간단한 스마트 안전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낙상 감지 센서, 가스 자동 차단기, 응급벨, 스마트 도어락. 크게 돈이 드는 장치는 아니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은 삶의 질을 또 한 번 끌어올렸습니다. 이 상태가 되자 춘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집도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모델은 단지 그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5명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월 60만 원 행복 모델은 춘자 여사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먼저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춘자 여사와 멤버들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자 해외 사례까지 찾아보며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게 아니구나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점. 일본의 그레이 코하우징 고독사 절반 감수. 일본은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그만큼 문제도 먼저 겪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경보처럼 울렸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그레이 코하우징 모델입니다. 한 집에 여러 노인이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아침 안부를 확인하는 구조. 20년간 운영된 시설들의 데이터를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독사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혈압 우울감 복용 약수가 줄어들고 병원 이용률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춘자 여사는 이 데이터를 보며 가만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가 정말 몸에도 좋았던 거네. 2점. 덴마크 전 세대를 잇는 공동체 모델. 덴마크는 코우징크 하우징이라는 개념의 원조 국가입니다. 십수 가구가 작은 마을을 이루고 식사를 함께 하거나 공동 부엌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구조죠.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시니어가 포함될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이 늦어지고 정서적 안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춘자 여사의 공동체는 비록 5명이 전부였지만 그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 3점. 미국 200만 명이 사는 시니어 커뮤니티. 미국에서는 이미 200만 명 이상이 시니어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사회학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순간 가족보다 끈끈해진다.
왜일까요? 서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고,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순자 여사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길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눈 가족이 되었구나. 4점, 한국에서도 점점 시작되는 변화.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춘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노년 2에서 6인 공동주택, 공동부엌, 공동거실이 있는 생활 공유형 주거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공동체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6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분명한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5점, 결국 순자 여사가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 어느 날 저녁,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전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순자 여사가 슬며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삶을 내가 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살고 있어. 멤버들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안도, 고마움, 그리고 희망이 잔잔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는 그날 일기를 쓰며 한 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6점,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오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위해 살고, 가족 위해 살고,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며 버티셨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요양원이나 간병인만 바라보는 것도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노후의 새로운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월 60만 원으로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7점,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요청.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혜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닿을 수 있게 만들고 누군가의 노후를 다시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지혜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용히 깊게 그리고 따뜻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